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작은 소식들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팟캐스트 라이브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가를 하기를 리플사에 대한 SEC의 갑작스러운 고소 결정은 법령 내 SEC의 권한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다.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고소권 때문에 수많은 거래소들이 XRP를 지원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XRP 보유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다. 규제기관이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하위 테스트가 이 암호화폐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한 리플 테스트가 필요하다. 새로운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유가 증권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암호화폐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넘게 계속해서 되풀이만 되고 있을 뿐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 제대로 된 명확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한편 리플사 측의 필란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리플사의 방어 전략의 답변에 대해서 SEC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인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헤스터 피어스와 로이스만 같은 경우는 SEC 최고 의원들 중에 2명인데 이런 의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SEC에서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SEC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하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에어드랍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송버드에 관련해가지고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송버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하는 모든 곳에서 자동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 송버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거래소들 중에 송버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한테 계속 그 개별적인 거래소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드랍을 주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제가 그 해당 거래소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 XRP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하셨었던 각자 거래소에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파트너 혹은 옛 파트너들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리플넷 고객인 글로벌 국가 간 결제 플랫폼을 지원하는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좀 오래된 소식이긴 하지만 비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리플사의 고객이자 파트너였었던 월스포트를 또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 그냥 인수를 한 게 아니라 마스터카드랑 치고받으면서 인수를 해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리플사의 또 다른 고객인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해 가려고 하고 있는 비자. 자, 과연 리플사와 비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일까? 저도 관련된 소식들을 옛날에 많이 만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후로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잊고 지냈었죠. 부디 미래에라도 좀 좋은 소식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머니그램. 한때 OD를 지원하는 리플사의 파트너였었던 머니그램이 최근에는 애드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국제적인 사모펀드 투자회사에서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곳은 애드벤트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스텔라 역시 함께 애드벤트 인터내셔널과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스텔라의 계획은 무엇인가? 스텔라는 머니그램을 인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성공적으로 머니그램 인수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플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또 다른 회사가 있었죠. 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지불 회사인 트랭글로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지불과 핀테크를 변화시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시라라고 하면서 XRP 로고와 함께
XRP가 둥글게 돌아가는 그런 짤을 올렸습니다. 자, 트랭글로에서 과연 XRP를 활용해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과연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일까? XRP 가격과 XRP 실용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개발이나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런 거 기대 많이 했다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갖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오면 그때 기뻐하며 축하를 하도록 하죠. 과거에 저도 너무 많이 뒤어가지고 좀 조심하게 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짧게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며 토마토밭에 물주기 그리고 더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